네, 머니왕 일부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간에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거나 고민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부터 시장 복습은 물론 이제 다음 주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를 해놔야 하는 주말입니다. 머니왕 일부는 두 위원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오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상승 탄력도를 보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요. 펩트론의 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사실 당뇨, 비만 이런 쪽에 있어서 치매까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 시세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계속된 상승 탄력세 화, 수, 목, 금 일제히 만들면서요. 거의 한 주간 70% 넘게 윗방향을 가파른 각도로 그려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위는 펩트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코스나인입니다. 사실 코스나인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요. 수요일경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목요일도 거의 고점 상한가를 도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 소폭의 쉬어가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시가 대비 위로 올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궁금하게 하는 자리에서 이번 한 주 마쳤네요. 자, 더불어서 살펴볼 종목은 K엔솔입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사명을 변경했던 종목이죠. 원방테크가 사명 변경된 종목이죠. 드라이룸 관련해서 이슈를 품고 있는데요. 62.38% 가파르게 오릅니다. 수요일 날 갭을 형성하면서 이 상한가 거의 터치가 나왔기도 했었고요.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는 방향 크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인벤티지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거래량이 점점 실리기 시작하더니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상향을 꾸준히 그려가게 되면서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추세를 거의 한 5월 중순부터 좀 돌리기 시작해서 6월 본격적인 신호와 함께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49.74% 이번 주에 더 크게 큰 폭의 캔들을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목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지금부터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첫 시간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 참고해 보시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 또한 진행이 됩니다. 수익 열전 2연속 우승자의 다음 주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편안하게 매매하지만 수익은 짜릿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 한 11시 10분경부터 여러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먼저 머니왕 1부 그 포문을 열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돌아서 다시 토요일이 됐습니다. 뭔가 이번 주도 수급 쏠림이 좀 있어서 그런가? 어려웠던 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죠. 네. 지수 밥 따로 국 따로 이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 지수는 지수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보통 개인 투자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귀족주들이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상승 종목수 대 하락 종목수 그 비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한 상승이 1이라면 하락이 3 정도 그렇게 유지되는 이번 주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하고는 별개로 힘든 장이었죠. 하나만 더 한다면 워낙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 그러니까 종목별 가는 종목도 일별 등락폭이 상당히 컸고 장중 등락폭이 컸다. 그래서 힘든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 한번 리뷰해보고 다음 주 한번 전망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볼까요? 자, 일단 지수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역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 성장주가 그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시장 흐름을 볼까요? 먼저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번 주 보게 되면 음선이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저는 다음 주는 오히려 코스피가 좀 기회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일간 차트부터 먼저 보실게요. 이왜 단기 과열권이냐? 양선이 5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오실레이터 보조 지표가 지금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과열권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격도 많이 벌어졌죠. 이제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조정이 일어나기가 쉽고, 설령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하여튼 다음 주는 코스닥보다는 특히 코스피 그리고 많이 그동안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보다는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7월도 이제 한 주가 남았죠. 다음 주 대략. 그러면 제가 이제 썸머 랠리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월봉을 보면서 한번 시장을 볼까요? 역시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6월 달 이것이 좀 위에 윗셈을 타른 역전된 망치에 양선이 조금 그 단양봉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커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썸머레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썩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코스피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수익도 좋게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성장주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역시 가는 놈. 그래서 2차 전지에서 금양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한번 맥점 잡는 부위라든가 왜 상승하는지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예요. 이건 이제 제가 한번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 섹터가 이번 주 비교적 괜찮았어요.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0.32% 오를 때 제약바이오는 1.56% 올랐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역시 성장주에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바이오를 볼 때가 됐다. 왜냐면은 그동안 성장 섹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반도체, 제가 7월 달에 반도체, 2차 전지, AI 그런 것들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목요일 날은 이제 그동안 못 오른 성장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약바이오였어요. 아까 우리 이화선 앵커께서 설명드린 인벤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그냥 상한가 보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것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낙폭 성장주를 다음 주는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네. 진짜 어느덧 시간이 7월의 마지막 주를 또 기다리고 있는 때가 왔다니 너무 빨리빨리 가지 않아요? 네. 진짜 빠릅니다. 이제 또 조금만 있으면 추석이고 조금만 있으면 또 연말 다가올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쏜살 같은 시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공부할 부분 지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잘 가려봐야겠죠? 네.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 분장 쌤이 어떤 얘기냐면 왜 토요일이죠?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게 빨리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 시대의 그 우탁의 백발가 시조를 한번 인용해서 진짜 세월 빠르다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선이께도 또 그 얘기를 바로 하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이 굉장히 기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밤 방송도 출연하고 아침 방송도 출연하고 그러지만 토요일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또 애청자분도 많으실 거예요. 주식 참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우리 시청자분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이따가 이제 집중적으로 황금 맥점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해서 추천한 종목이 오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저도 이제 여기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가 다 오르는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여러분께서 직접 매매하시는 그 시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날까요? 상한가 좋아하시죠? 제가 늘 좋아하는 거. 적산병 좋아하시죠?
장대양봉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은요, 이미 그 시세가 난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종목들을 접하는 것은 내 귀가 쏠리게 하고 또 눈이 자꾸 그저 쏠리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수익을 별로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시장 보는 것도 그렇고 7월달 뭐 그냥 썸머레일로 온다. 또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큰 기회가 왔다. 아마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유일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월 효과 같은 거 노리자 수백 프로가 올랐잖아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바로 개인 투자부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흐름이 됐던 종목들이 됐던 이미 지난 것들 왜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분석하는 그렇게 그런 시간에 허비를 하지 마시고 야, 나 지금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 그다음에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선점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종목도 제가 늘 봤을 때 저점 잡으시자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안 볼 때.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제 그 7월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목할 이슈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앞서가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월요일 날은 뷰티 스킨이 상장을 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경쟁률이 2,316대 1이었어요. 공모가가 26,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신규 상장들이 어떻게 보면 그 컨벤션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통 보게 되면 상장 그 공모가 대비 하상 이게 그 밴드를 굉장히 높였잖아요. 60%에서 400%까지. 그거에 의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어떻게 부풀어진 게 있어요. 그걸 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경쟁률이 그럼 우리가 좀 이게 가공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뷰티 스킨, 근데 화장품 그런 관련 종목들은 거의가 이제 캐시화가 되니까 그렇게 뭐 거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요. 포스코 그룹에서 이미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DX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은 포스코 퓨처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참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해요. 그러면 한 포스코를 한번 보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 일단 2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죠. 그러나 미래 성장성을 보고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예요. 포스코 DX는 이제 로봇 그런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 회사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3,7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343억.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7%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급등이 일어났죠. 항상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 특징이 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26일 날 우리 앵커님 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죠. 저희 보셨어요? 어떤 영화요? 범죄도시 3? 아직 그걸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그 1,000만을 돌파했다고 그랬죠. 아, 진짜요? 예. 그 1,000만에 제가 없고 위원님도 없네요. 예, 1,000만을 돌파했는데 네. 그 이제 그 하는 게 바로 밀수라는 게 밀수. 재밌죠. 이제 뭐 밀수품을 바다에 뭐 빠져가지고 그걸 건져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이제 1,000만을 말씀드리냐면 유승환 감독이 이게 1,000만 돌파를 한 그런 감독이에요. 옛날에. 예, 그래서 김혜수 씨라든가 조인성, 염정아, 우리 조금 세대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출연을 하죠.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주연급 배우들이 출연해서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제작하는 회사가 외유 내강이에요. 그리고 투자하고 백업하는 회사가 뉴입니다. 그래서 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수혜인 것을 감안하면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신의 탑이라는 그 과거에 웹툰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한 60억 조회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신의 탑 이거 게임이 넷마블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웹 마켓에 출시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다 메모해 주다가 일정을 뭐 여러 가지 무슨 미국에서 어떤 발표 그런 거 있지만 저는 그닥 그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분께서 종목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즘 뭐 신규 상장이 좀 본물처럼 나와서 그 좀 수급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버넥트라고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XR 관련 그런 회사가 되는데요. 1311대 1 공모가가 17,000원.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스커버 네옴, 그 네옴시티 전시회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네옴시티라든가 우크라 전쟁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공통 분모를 갖죠. 뭐 재건이라든가 그런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이제 빈살만을 봤을 때 더 라인, 뭐 선영도시라든가 옥사곤 산업도시라든가 그다음에 트로제나 이거 산악 그런 뭐 관광, 그다음에 신달라 이것은 이제 섬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가 해서 실질적으로 모형이라든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우리한테 기억을 소환할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다시 한국에 온다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정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이런 관련 종목들 뭐 진성 TEC라든가 대유, 현대 에버다임, 현대건설, HD 현사글 그다음에 DY 파워, 두산 밥켓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 목요일 날은 ALT라고 신규 상장을 해요. 이 회사는 반도체, 요즘 핫했던 반도체 수공정 테스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공모가가 25,000원이고 이것도 경쟁률은 사상 최고예요. 2,512대 1.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다음 주에 또 굵직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 주가를 움직일 만한 재료들 살펴주셨습니다. 흐름 보면서 다음 주도 그래 열심히 수익 내보자 라고 마음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종목 어떤 맥점으로 잘 짚어내야 그 우리의 꿈이 성취가 가능해질지 위원님과 하나씩 한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첫 번째 이제 하나기술. 하나기술. 2차 전지 장비. 테스트, 폐배터리 테스트 장비. 최근에 이제 또 폐배터리가 좀 부상되고 있죠? 네. 그 왜 그럴까요? 바이오라든가. 이제 2차 전지가 갔으니? 못 가는 종목들이 펄업돼서 가는 거죠. 그렇게 보고 뭐 그 앞서서 우리 하나기술은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하나기술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기술 이번 주에요.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은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 한 30년 경험이 됐고 여러분들을 좀 오랫동안 모셔본 그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이렇게 여론몰이 쏠림 현상 그런 종목들을 뒤늦게 추격 가담하시는 것보다는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그 기술적인 맥점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잡아서 수익 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제가 오늘 무방 주제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편안한 매매 그리고 이렇게 짜릿한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단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또 일단은 뭐 심화학습에서는 그동안 조금 뭐 대박이 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면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계좌 수익을 위해서는 뭐냐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는 거예요. 거의 독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뭐 프로필에 이번 삭제가 됐지만 뭐 여기저기 AI 또 뭐 증권사 HTS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때 이거 뭐 그 우승까지 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7월 17일이에요. 바로 엊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7월 17일 이게 뭐냐면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이게 이제 넘버 1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넘버 5 그 유명한 양양 패턴이 나옵니다. 횡보하다가 어제 또 슈팅이 나왔어요. 이것도 또 양은 또 한 번 잡혀요. 계속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한 11% 정도 수익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인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7월 17일에 포착이 돼서 이것도 보세요. 음선 3개짜리. 이때부터 이제 강세가 포착이 되고 다 보시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있을 겁니다. 아하, 역시 남들이 안 볼 때 저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21% 정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른 그런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차량을 리드 프레임에서 반도체 관련 중이죠. 이게 역시 탑픽인 바로 해성 DS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공부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양음 패턴인데 이게 보세요. 보통 개인타분들끼리 이럴 때 오늘 뭐 해성 DS 정고점 돌파하면서 혹시 장종 TV라든가 그런 보시는 분들 야 오늘 해성 DS가 시세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분명히 부각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올랐을 때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은 그때부터는 봐요. 이게 그래서 73,000원대 가고 그 다음날 한 68,000원대, 66,000원대 마감했거든요. 10%가 그대로 이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 맥점 전략은 어떻게 하냐면은 양음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역전된 망치 음선. 거래가 감소돼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그 전날 고점들이 많이 내려요. 분차트 보면 쭉 내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게 살 수익이 나잖아요. 하나 배우셨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편안한 매매. 근데 이때는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매매, 여론몰이 쏠리면서 뉴스, 스포트라이트 종목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 손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신 이런 종목들을 이 맥점에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늘 강조드리면 한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9%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금양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이거 좋은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죠. 제가 목요일 날 그때 장종 몰빵을 했는데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고 이렇게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날 보게 되면 종가 불입이 음선이 나고요. 시간의 단일가가 4.46% 빠졌어요. 그게 낮게 살 수 있는 조류 찬스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이거 뭐 시간에 상승하니까 다음날도 기대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시간에 예를 들어서 급히 많이 상승한 종목들 제가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다음날 음선 맞을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때 이제 무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거 낮게 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무방에서 제가 추천드린 게 88,000원이에요. 이거 단기간에 88,000원, 그 50% 수익이 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좋은 수익이 났죠.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제가 무방에서 자, 이것도 양양음 패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평선 밑집에서 이것도 거의 역전된 망치 거래가 어떻게 돼요? 바닥을 이루었죠. 이렇게 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그냥 그날 준 상한가 가면서 23% 좋은 수익이 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브제인 같은 경우,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굉장히 이제 금요일 날 또 한번 좋은 수익을 냈어요. 음선 3개에다가 어떻습니까? 역전된 막혀 위수연 밑꼬리 여기면서 음선 3개죠. 이게 황금백점 전략 3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정보 전략 완전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냐면은 이런 로직을 가지고 그 전략을 시스템화 시킨 게 바로 황미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역시 눌렀죠. 이것도 우리는 5만 원대 매도하라 하고 5만 1,000원에서 여기 중에 덤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빠져요? 어제 보게 되면 4만 1,000원이에요. 5만 1,000원에서 4만 1,000원이면 20% 정도 기회병이 있잖아요. 이때 위에서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또 여기서 잡으면 수익이 배가 되겠죠. 이것도 어제 멋지게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심화 시간으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심화 시간 넘어가서요. 제대로 된 맥점 배울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좋은정보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려우나 쉬우나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자리에 대한 고민을 늘 합니다. 오늘 그 부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심화 시간 함께 보면 좋겠네요. 네, 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크게 수익난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몇백 프로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몇백 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계시면서 정말 감수성장이 아니라면 수익 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몇백 프로 났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냥 뭐 막연히 운 좋아서 뭐 이런 속담이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소도 운 좋으면 뒷걸음치다 쥐잡는다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히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맥점 자리 플러스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봅니다. 펀더멘탈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재 실적하고 미래의 성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네, 한번 하나하나 이 종목이 왜 가는지 뒤늦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맥점을 보시자는 겁니다. 맥점.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에코프로 못 잡으신 분들은 참 속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엊그제도 오르긴 올랐지만, 바로 어제도 이것은 저는 이제 볼 때는 거의 깔딱고개로 봐요. 더 갈 수도 있을 거는 보지만, 깔딱고개가 뭐냐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승폭을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왔고, 제가 이거 좀 또 에코프로 BM 좋아하시는 분들, 또 에코프로 HM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셀트리온 같은 거 말씀드릴 때 35만 원 갔을 때 아우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강력 매수 추천 못 하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여기서는 에코프로가 저보다 얼마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증권사에서 45만 원, 60만 원 레이팅하는 회사가 지금 120만 원을 거의 찍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20만 원까지 갈 거라고. 근데 111만 9천 원까지 갔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것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한번 우리가 언제냐면 바로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 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 좋으시고 힘드시고 막 그랬죠. 이런 효과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표 주자가 성장주일 겁니다. 에코프로 성장주예요. 지금 PER이에요. 성장주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미리 갑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플을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PER 몇 배 나오죠? 이게 700배가 나와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700배 나오는데 그래서 주가는 오르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꿈의 기울기로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에코프로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1월 달 이게 저점이었습니다. 1월 5일부터 계속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잠시 좀 눌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레이팅을 좀 안 좋게 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면서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났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거 한번 이번 주도 황금 맥주에 포시한 게 이거든요. 참 신기하죠. 양양은 패턴. 그리고 이게 더 확률적이 높죠. 양양은 패턴. 이런 것들은 거의 속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 하나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펨토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펨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펨토론도 이게 뭐냐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장비 그것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회사가 돼요. 그럼 이런 종목들 또 어디서 잡아요? 1월 20일 날 한번 자리를 보실래요? 1월 20일에는 바로 이때 양음 패턴입니다. 1월 20일 날 바로 여기거든요. 양음 패턴. 그러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단식 상승파 그러면서 계속 좋은 시세를 낸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달 어떤 말씀을 드렸냐. 7월 달 증시 전망에서 기억나십니까? 7월 1일 날 아침 방송에도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7월 달은 썸머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차 전지, 반도체, AI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신규상장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뭐 신규상장도 일부는 좋은 흐름을 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특히 신규상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무방이 오늘 준비되었을 테니까
혹시 그거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에서는 제가 스페셜로 다 AS에 드릴 테니까 혹시 신경성이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얘기를 할 때 반도체도 패러다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CPU, GPU, 그다음 HBM입니다. 그래서 GPU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HBM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탑픽이 뭐냐? 역시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실리콘 관통 전극 그걸 하는 게 바로 기술 가지고 있는 게 후궁정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잡은 게 언제냐? 이것은 3번씩이나 포착됐어요. 3월 21일, 그 다음에 4월 13일, 6월 15일. 그 마디마디. 보시게 되면 다 이런 자리였거든요. 자, 3월 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양 패턴이었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4월 달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양 패턴.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포착이 됐는데 이것은 음선 7개짜리예요. 그러면서 최근 거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참 놓치지 마셨으면 해요. 캔들이 이렇게 이평선 밀집에서 특히 이거 노란색 부분. 노란색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과매도권. 제가 과매도권 좀 어려운가요? 뭐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과매도권이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제가 싸게 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과매도권에 진입했을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역전부터 도지가 나오죠. 이평선 밀집이죠. 이때부터 슈팅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한미 반도체가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전문가들 입에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요? 이슈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슈화되지 않고 내가 얘기해봤자 고장난명이거든. 그냥 이슈가 안 되니까. 그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럴 때 남들이 안 볼 때 이게 편안하게 잡아놓고 기다리면 슈팅이 나요. 인벤트리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예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슈팅이 나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슈팅이 나오는 것들이 다 이게 편안히 잡아놓고 짜릿한 수익을 맛보는 거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한 3번씩 공략해서 주력 그냥 집중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T-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T-로보틱스 갖다 몇 점을 공부하실래요? 제가 이제 로봇 같은 거 말씀드릴 때 로봇도 이렇게 다 패러다임이 있다. 어떤 거냐? 소위 말해서 뭐 서비스 로봇, 뭐 이것저것 식당 하면 다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쓰는 뭐 용접부터 시작해서 그 로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물류 로봇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류 로봇도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로봇이 스스로 어떤 것들 장물 같은 거 감지를 해서 피해가고 뭐 라이더가 있던 카메라가 있던 그걸 해서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회로로 가는 그런 과거의 물류 그런 로봇이 아니고 더 진화된 거 그걸 보셔야겠어요. 그 탑픽이 뭐냐?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일단 내용은 됐죠? 그 다음에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평선을 뚫으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랜벨 법칙에서 상승이 그러니까 이게 탁 튕겨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때 2연속 하면서 62% 올랐고 또 그 이 다음에도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양양음 패턴. 이 황금 맥점 전략 그 유명한 상위 5%도 이렇게 좋아한다는 우리 화선님께서 사인을 주었어요. 넘버 5. 이런 것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따 무방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늘 테마주, 잡주, 급등주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이런 매매만 그냥 탁탁탁 제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만 매매하시더라도 아마 좋은 수익을 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STX가 있습니다. STX도 이것도 똑같은 애예요. 예, 이것도 양양 패턴 또 양음양 캔들에서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계단식 상승파에서 한 130% 정도 좋은 수익을 냈었다. 그 다음에 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거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또 한 번 나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100점만 노리셔라. 양양음 특히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지 살짝 눌러더니 황금 100점 전략은 당일에서 5일 내에 거의 단기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단기 승부를 원하는 분들 참 이게 좋다고 그랬죠. 높게 잡아서 스포트라인 조목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역시 맥점이었죠. 슈팅이 나와서 이것도 장중 사행상까지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 종목 많이 회자가 돼서 아실 텐데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PCB 반도체 관련이죠. 또 나오네요. 또 나와요. 근데 굉장히 쉽죠. 뭘까요? 양양음. 이평선 밀집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종목이 올랐지? 왜 올랐지? 하면서 이게 PCB에서 반도체 뭐 HBM 그것도 연결이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맥점에서. 그게 뭐냐면은 항상 제가 우리 화사님께 처음에 여기 방송할 때도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 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건 주식은요. 여러분들 기술적 자리가 만들어지면 절묘하게 인벤트리 다음 차트나 보세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거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서 인텍플레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애요. 봐요. 또 한번 여기서부터 포착이 되는데 이건 양음 패턴이에요. 특히 역전연망치에 도제가 나오죠.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양양음, 위수연 밑그래 패턴 동일하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인텍플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기술 같은 것도 이것은 이제 황금빛의 전략 3예요. 이거 보실래요? 양양음도 나오죠. 나오면서 위수염 밑구리 패턴의 도지 음선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거의가 그 다음에 상승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바로 하나기술 아까도 공부했지만 최근 거 공부했지만 그 전에 것도 완전 저점부터 해서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기서 양양도 나왔고 이때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단기간에 거의 50% 가까이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AS 한번 해드릴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날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TFE가 있습니다. 이제 막 여기서 이렇게 오른 데서 막 TFE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TV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 TFE는 COK, 바로 반도체, 삼성전자 거기 60% 납품하는 그 COK가 있습니다. 예, 테스트 그 소켓이죠. 이것이 이렇게 저점에서 마디마디 포착해서 갖고 여기 최고가 보실래요? 양양은 패턴 또 나오죠. 이때부터 좋은 흐름이 됐다. 이거 좋은 하여튼 우리가 이것도 한 3번 정도 포착이 돼서 한 뭐 18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요 일단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한 2만 3, 4천 원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단 손절은요 2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음선 3개부터 여러분께 화장품에서 이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름 되니까 이제 비비크림도 많이 쓰고 그걸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선점해서 가야죠. 네, 그래서 이게 또 73% 정도 오른 예가 되겠는데요. 이것은요, 엊그제도 이제 우리는 또 공략도 했어요. 양양 패턴에서 뭐 짧게 그냥 좋은 수익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 꾸준히 보셔야 할 종목이다. 한번 주봉을 봐도 역시 아직도 그냥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정고점 돌파를 잘 관찰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젠이 이제 문제가 돼요. 오브젠 보세요. 이것도요. TF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루닛은 여러분 아시죠? 거의 10배가 정도 수익이 나서 좀 오래서 제가 뺐습니다만은 제가 루닛처럼 꿈을 이룰 그런 종목을 잡자라고 말씀드려서 주력 포트로 가져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력 포트로 7번 마디마디 모아가면서 그날 준 상한가까지 해서 좋은 수익을 냈어요. 어제도 또 공략을 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다. 뭐 8월달 이벤트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권 한 5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추가 전략 받아봤고요. 이제 새롭게 어떤 종목도 공략 유효할지 신규 종목 들어봅니다. 예, 신규 상장주 아까 이제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와이랩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내용하고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Y랩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신규 상장주로서 또 중요한 라인 잡아주실 것으로 보이니까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매매하지만 수익은 짜릿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제가 수익일전 뭐 2회 연속 우승했는데 그게 운일까요? 물론 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었습니다. 저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아픈 계좌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 성공 투자를 다 압니다. 보셨죠?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편안히 잡아놓고 오를 때 매도하면 바로 짜릿한 수익이 될 겁니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계좌가 좀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저희 무방에 오시면 저 성공 투자의 그런 비법도 받아가시고 또 월요일 제가 상승 일할 수 있는 좋은 종목도 몇 개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은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날씨만큼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실전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었는데 실제 시장의 상승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EDGC라는 종목이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32%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유전자 치료라든지 이런 쪽에 AI, 의료용 AI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그 이원 의료재단이라는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근데 이 회사가 그런 어떤 분석을 위해서 어떤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대량 검체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의료 AI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DGC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젠이라든지 시젠도 시젠 의료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런 의료용 검체들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우리가 AI 모르는 분야의 어떤 데이터들이 형성된 게 바로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주식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EDGC에 대한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EDGC가 주봉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전에는 코로나 키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1, 2년 이상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자리를 잡는
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칩셋 미디어인데요. 자, 칩셋 미디어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칩셋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죠. 이 GPU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10배 이상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전력 소모는 3분의 1 이하로, 5분의 1 이하로 줄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죠.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을 때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재공략이 그런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주봉을 보면요. 물론 지난주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거죠. 네,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거래량이 줄은 이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웰바이오텍. 자, 웰바이오텍이 지금 이 구간에서 한 7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7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이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전기차 충전, 그리고 리튬 관련된 사업, 여러 가지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사업이 또 부각될 때는 다시 한번 저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최근에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리튬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웰바이오텍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지금 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었죠. 그래서 이 거래가 줄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 그 다음 주에는 거래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잘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큐라티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국식 사업을 이번에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갖고 지금 3거래, 4거래 연속해서 거래가 줄은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핵심적인 이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바닥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돌파됐을 때, 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던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매수했을 때는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요,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겁니다. 즉 상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렸던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남아있던 물량들을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유 해소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이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됐기 때문에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큐라티스의 주봉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도지형 양봉이 나왔고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영망치 캔들에 대한 거래량, 이런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가장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또 종목이죠. 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HBM 관련주인데요. HBM이라는 거는 이제 적층형으로 반도체를 쌓아 올려서 만드는 건데, 이 만드는 HBM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장비를 누가 만들었냐? SK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개발했다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HBM 때문인데, 이 HBM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같이 개발을 했고,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의 매출처가 해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매출처 자체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한미반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대략 한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에 3조 원에서 4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5조 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주봉을 보시면, 자, 뭐 한미반도체의 주봉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차트와 유사하지만 지금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목들이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체라라는 종목인데요. 이 알체라는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그런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이제 알체라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알체라는 이제 네이버가 이런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베이스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하이퍼크로바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공개를 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AI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 있을 때 이 네이버가 그런 쪽에 데이터 확장을 통해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하다 보니까 알체라가 그게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은 지금 상승한 이후에 4거래를 연속해서 지금 큰 데이터가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거래량이 줄은 상태의 데이터를 눈여겨보셔야 된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제가 이 강의에서 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이 명망치 형태의 캔들,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바닥에서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봤을 때는 이 정고점 부근 17,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지난주에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냈고 그리고 중간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SC 엔지니어링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관련이 있지만 자회사가 셀론텍이 신약을 개발해서 새로운 신제품 카티셀이라는 신제품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출시가 되면서 아마 매출이 거기서 아마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SC 엔지니어링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많은 큰 상승을 나타냈었고 이번 달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절염 치료제 최근에 부각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환자가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SC 엔지니어링의 그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 세원셀론텍 예전에 세원셀론텍이고 지금 셀론텍인데 셀론텍의 이 제품이 앞으로도 부각이 되면은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캔서 무샷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캔서 무샷은 뭐냐면은 암을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암을 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모토하에 캔서 문샷이라는 거를 내보냈는데 이 캔서 문샷을 통해서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회사 중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많이 큰 조정을 받고 나서 이번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 이후에 음봉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은 다음 주에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어제 거래일 날 영망치 형태의 지금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 날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다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봉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식의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다시 한번 대량거래가 실리면서 영망치 형태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이 중간에 있는 고점들 뭐 15,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센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인데 미국의 뭐 어레이라든지 이런 쪽에 ODM으로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혈당 측정기를 우리나라에서도 뭐 각 여러 회사들이 만들고 있지만 이 회사에 우리가 이제 검사할 때 보면은 스트립이라고 하죠. 이 검사 스트립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혈당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오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한다면은 굉장히 뭐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개발 시점이 아마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이제
CGM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다른 어떤 혈당 측정 회사보다는 훨씬 더 우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2,000원에서 거의 4만 원대까지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지난주에 보였는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상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을 때는 아마 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센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영망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대량 거래가 최근에 이 회사가 상장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데 아마 3조 원 정도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과거에 시젠이 그 팬데믹 때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식의 패턴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딥노이드는요, 의료 인공지능인데 이제 지난주에 의료 인공지능 쪽에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 형성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줄은 상태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닥권에 5,000원대부터 지금 18,000원이니까 거의 200% 이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300% 정도 올라가면은 거의 정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가 아마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스코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지난주에 핫 이슈가 있었는데요. 니켈 광산에 대한 개발 운영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회사. 그래서 필리핀의 그런 니켈 광산을 개발 운영권을 땄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금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이제 그런 광물에 대한 어떤 그 채취 권한을 얻으면서 개발 운영권을 얻으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봤을 때 특이한 동향이 보이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니켈에 대한 어떤 확보를 했을 때 니켈 가격도 뭐 등락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광물이라는 거는 가격이 그렇게 다운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광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부각이 될 것이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주봉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영망치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처음으로 올라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는 이 5,450원의 정고점은 쉽게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유비온. 자, 유비온은 이제 교육주인데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그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급등락이 심했을 때 한번 올라갔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6월달 고점 이후에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의 그 하이퍼 클라우드 X, 하이퍼 클로바 X가 8월 달부터 출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딥러닝을 이용한 그런 AI죠. 거대 AI인데 이 AI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쪽에 기반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비오는 이런 인공지능 AI를 갖다 같이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비온의 주봉을 보시면요. 지난 급등 이후에 6월달 급등 이후에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장해서 한 번도 상승을 안 했고 6월달에 처음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상승 초기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이 신테카 바이오가 K-멜로디 프로젝트를 이제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K-멜로디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은 신약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신약 개발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회사의
한 22개사의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제약사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다 보면은 신약을 훨씬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목적하에 K 멜로디 프로젝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보유해서 이제 딥러닝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것도 공유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갖다가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올라왔지만 3주 정도 거래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승 초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어제 바로 이제 상한가 왔는데요. 이 회사는 황반 변성 치료용 다중 수용체 항체에 대한 융합체를 갖다가 개발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한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거죠.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3일선,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가 줄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주봉상 특이한 동향이 딱 보였죠. 그래서 연초에 한번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 거래가 줄면서 하락을 하다가 바로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연 2,500원 정도의 어느 정도 매물대까지는 빨리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주에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L팜텍은 신테카 바이오와 같이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K 멜로디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상한가가 왔고 만약에 신테카 바이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GL팜텍의 움직임이 굉장히 상승세가 남다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신테카 바이오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L팜텍의 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5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 5월 달에 급등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신테카 바이오와 같이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덥죠. 오늘 더워서 지금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공개 방송에서 쏘기로 했고요. 여느 때와 똑같이 이제 치킨 이벤트도 여러분들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방 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오늘 무방에서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챔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를 총망라해서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킨과 커피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황 체크 한번 해보고요. 더불어서 종목 전략들까지 하나씩 디자인 잡아보겠습니다. 네, 시황 체크 잠깐 좀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바이오가 조금 고개를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뭔가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에 대해서 이제 이 센스를 또 발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저희 같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바이오라는 특징이 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지난주 같은 게 잠깐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워낙 많이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 종목들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이제 아마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특이하게도 시장이 올라갈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허라든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런 바이오 쪽이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 중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국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안 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나빠질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바로 이제 이틀 전에도 테슬라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앞으로 4분기 정도 돼야 또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 실적이라든지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지난주에 안 좋아지면서 미증시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거의 10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스닥에 대한 어떤 약세.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죠. 이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어느 정도 매수를 안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코스닥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그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DX, 포스코 관련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날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 또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변동성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또 25일, 26일 날은 또 FOMC 회의가 있죠. 그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FOMC 회의 전까지는 아마 소극적으로 매매하신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죠. 그때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이벤트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영역, 좀 소극적 대응으로 바라봐야 하는 영역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잘 디자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먼저 자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7월 17일 그러니까 월요일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 이번 주잖아요. 한 주 만에 26.73%. 와, 위원님 자비스가요. 네.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역시 똑똑하게 올랐네요. 지난주에 아마 앵커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비롭게? 방송하기 전에. 예.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수익에 대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자비스. 자비스를 가져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자비를 베풀었어요. 네. 이건 이렇게 올라갈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유연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바로 이제 오리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최근에 4월 20일 날 고점을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 고점을 돌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는 거의 5천 원까지 다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비파괴 검사 이런 장비인데 엑스레이 이용해서 비파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비파괴를 파괴를 안 하고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동차라든지 우리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배터리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때 비파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비파괴 검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검사의 장비에 대한 그런 비파괴 검사에 대한 매출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자비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쪽의 치매 치료를 위해서 이런 의료기 사업 쪽에도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치매 쪽에 관련된 이런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치매가 부각될 때도 자비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면
근데 4월 17일 날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거대한 박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그 12월 달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거의 박스권 흐름을 바로 이제 2023년도부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진폭 있죠. 네, 이 박스권의 진폭만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단가는 거의 5,0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비를 베풀었던 자비스. 좋네요, 흐름.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HB 솔루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7월 3일 진입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월의 첫날을 또 밝혔던 종목인데요. 이렇다면 역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 가깝게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역시 위원님. 네. 연필도 HB 연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있는데 수익은 HB 솔루션으로 썼네요. 일단 이제 제가 드리는 포인트가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드리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연습을 뭐 주식을 연습했다기보다도 주식을 공부하면서 이런 급등하는 포인트를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거는 하락하고 어떤 건 급등하는데 우리가 굳이 바닥에서 한참 전에 사서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적용된 종목이 바로 이제 HB 솔루션인데 7월 12일 날 무증락에 의해서 권리락에 의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8월 4일 날 3배수의 물량이 무증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에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양봉을 띄우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7,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348억으로 23%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51억으로 69%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픽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픽셀 기술이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신사업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했을 때 그런 쪽의 매출들이 증가하면은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재무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상태고요.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 충분히 7,000원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3주 전에 이 대량 거래는 이 회사가 거의 창사 이래 가장 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 솔루션의 추가 전략까지 잘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규 종목 어떤 부분으로 고민을 해 오셨을까요? 위원님, 네. 뭔가 이제 다음 주가 또 재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제 새롭게 꿈틀거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은근히 있어서 네. 궁금해져요.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아까 제가 이제 분석해드렸던 그 종목들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하나 가져왔는데 조일 알루미늄을 가져왔습니다. 이 조일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뭐 이름에도 나왔다시피 알루미늄을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양극박 원재료라고 하죠. 이 알루미늄 스트립을 롯데 알루미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알루미늄은 아마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 양극박, 이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죠. 이거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2번 형성하고 나서 이제 조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60일선에서 수렴이 된 구간에서 어제 이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제 이제 상승을 나타냈던 이유가 IMM 크레딧 앤 솔루션이 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금액을, 돈을 갖다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뭔가 거기에서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의 확장 또는 생산 능력을 캐파를 키운다든지 이런 쪽에 돈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화 알루미늄을 보면
거의 신고점 부근까지 다시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일 알루미늄은 아직까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 수렴을 다 거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했을 때 뭐 4,200원에서 5,000원 이상도 노릴 수 있겠지만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어제였었나요? 뭔가 꿈틀거림, 많이 집계가 됐었는데 이제 다음 주 중에 있어서 흐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요.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위원님과 함께하는 날은 치킨데이잖아요. 네. 치킨도 얻어가시고 커피도 얻어가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위원님, 주제를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뽑아오신 건가요? 네, 2차 전지 쪽인데 이제 지난주에 아마 제가 생방송에서 앵커님이랑 이제 그런 말씀 네. 나눴어요. 에코프로가 얼마 갈 거냐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가 그날 종가가 99만 원이었는데 고점이었어요. 그렇죠. 고점이었고 99만 원이었는데 제가 얼마 간다고 했죠? 150. 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급등이 나왔고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150만 원까지 지금 앞으로는 한 30% 정도만 더 올라가면 150만 원이에요. 금방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이 사실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 150만 원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생방송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바닥에서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10배 같다, 12배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제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코프로에 대한 맥점, 우리가 에코프로를 사고팔고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과정에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 이거 계속 갈 거라는 추정은 이미 지나가고 나서 후행적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10배 같다? 그거는 우리가 후행적으로 본 사실을 가지고서 그 기반을 통해서 얼마가 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실제 실전 매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실전 매매는 맥점을 찾아서 급등하기 직전에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야 되고 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에코프로 BM도 지난주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에코프로 BM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4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BM이 제가 지난주에 29만 원에 설명드린 게 벌써 39만 원.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자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방에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주시고요.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